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올댓 기압, 기압에 대한 모든 것 정리하면서 복습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압이란 그렇죠?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기압에 작용하는 방향은요. 그렇죠. 모든 방향 사방으로 동일한 크기로 작용했고요. 토리첼리 실험을 통해 수은기압계를 살펴봤을 때 1기압은요. 수은기둥 몇 센치였죠? 그렇죠. 76cm로 확인한 결과 1기압은 그렇죠. 76cm Hg고요.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숫자 잊지 마세요. 1013 헥토파스칼이요. 여기서 센티미터 Hg는요. Hg는 수은의 원소기호였고요. 수은 기둥 1m에서 내려오다가 76cm, 센티미터는 수은 기둥의 높이를 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헥토파스칼은요. 넓이 1제곱미터에 100N의 힘이 작용할 때 가해지는 압력을 1헥토파스칼이라고 해서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었어요. 해서 센티미터 Hg나 헥토파스칼은 기압의 단위라는 거, 그 크기를 봤을 때는 1기압은 76cm Hg,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거, 기압의 크기와 단위도 꼭 알아두시고요. 기압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요.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낮아졌고요. 기압은요. 측정하는 장소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열심히 잘 대답하셨죠?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네, 오늘은요.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바람이 생성되는 원리와 그 다음 바람이 부는 까닭은 기압 차이랑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서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요. 해륙풍이나 남동계절풍이나 북서계절풍이나 상곡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알게 될 겁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람 부는 현상 뭐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 쌤이 휴지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지금 휴지가 어떻게 되고 있죠? 날리고 있죠? 왜 날렸을까요? 선생님의 입에서 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럼 바람이 왜 불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의 입 안에 기압이 더 세니까 바람이 나오고 있죠. 해서요. 바람이라는 거 공기가 이동하거든요. 공기가 이동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압차겠죠? 네, 좀 전에 휴지가 휘날렸던 건 바람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입안의 압력이 더 세니까 바람이 나왔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하고요. 바람의 세기를요. 우리는 풍속이라고 합니다. 해서 풍속의 단위로는요. 1초에 몇 미터 이동했는지 미터 퍼 세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지금 개념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바람이란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두 번째, 풍향이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동풍이죠. 머리가 지금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동쪽에서 불어오겠죠? 동풍이요. 불어오는 방향이 풍향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풍속이요. 풍속이라는 건 바람의 세기,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는 미터 퍼 세크 단위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세 가지 개념 기억하세요. 바람, 풍향, 풍속. 네, 그럼 다음 실험 영상을 통해서 바람의 발생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네, 바람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는 실험 영상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바람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바람의 발생 원인 알아보기. 필요한 준비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칸막이에 있는 수조, 얼음물이 담긴 지퍼백, 따뜻한 물이 담긴 지퍼백, 고무차륵, 향, 점화기, 면장갑을 준비할 거고요. 실험 과정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조 한가운데 향을 세우고 칸막이를 설치한다. 수조 한가운데 향은요, 고무차륵에 꽂아서 수조 가운데에 고정하고요. 두 번째, 칸막이 양쪽 칸에 각각 따뜻한 물이 담겨있는 지퍼백과 얼음물이 담긴 지퍼백을 넣는다. 네, 가운데에 향은요, 고무차륵에 꽂았고요. 한쪽은 얼음물, 한쪽은 따뜻한 물 수조에 넣어줄 거고요. 칸막이 있고 얼음물, 따뜻한 물, 향 설치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5분 정도 지난 다음 향에 불을 붙이고 칸막이를 들어 올릴 겁니다. 시간 5분 지났죠? 향, 불 붙이고요. 칸막이를 들어 올릴 때는요, 수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서히 들어 올려서 향 연기 보이시나요? 향 연기는 얼음물이 있는 곳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향 연기가 따뜻한 물 쪽으로. 결론, 짠! 공기는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얼음물이 있는 쪽의 기압이 따뜻한 물이 있는 쪽의 기압보다 높고, 이러한 기압 차는요, 물의 온도 차 때문에 생긴다. 이해하세요? 짠! 실험 결과인데요. 지금 얼음물이 담겨있는 지퍼백이고요. 따뜻한 물이 담겨있는 지퍼백이고요. 가운데 고무차륵에다가 향을 꽂아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럼 결과 해석 좀 해볼게요. 둘의 일단 온도차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얼음물이고요. 따뜻한 물이고요. 그러면 온도는 누가 더 높을까요? 따뜻한 물이 더 높겠죠. 온도가 높으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공기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기압은 낮을 거고요. 얼음물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낮아요. 그럼 여기 공기가 별로 위로 안 올라가요. 공기가 많아요. 그러면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저기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기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겠죠. 기압차에 의하여 공기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향 연기는 따라서 가겠죠. 이해하세요? 해서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얼음물이 있는 쪽은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여기 공기가 많아요. 고기압이고요. 여긴 온도가 높아요. 저기압이고요. 해서 기압차,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더라. 결국에 이런 기압차는 온도차 때문에 생겼다. 바람의 발생 원인입니다. 짠! 네, 실험 영상을 통해서 바람의 발생 원인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판서로 정리해 볼게요. 잘 이해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륙풍, 산곡풍, 계절풍도 이해가 쉬워요. 준비되셨죠? 스타트! 바람의 발생 원리. 일단 지표면이 있는 가운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한테 열을 계속 가해줍니다. 해서 가열이 일어나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표면이 가열되면 공기는 상승하겠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는 상승합니다. 그럼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다 올라가서 별로 공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기압은 낮아집니다. 반면에 요번에는요, 다시 지표면이에요. 이제 지표면인 거 아니까 선생님이 지울게요. 지표면이에요. 요번에는요,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냉각이 일어나요. 냉각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죠? 온도는
가열할 때보다는 안 높겠죠. 그러면 공기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공기가 하강하겠죠. 그러면 공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기압은 높아지겠죠. 이해하세요? 바람의 발생 원리입니다. 지표면이 가열될 때는요,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공기의 밀도는 작아지니까 위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다 올라가서 여기 공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 기압이 낮아지는 저기압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지표면이 냉각되면은요, 냉각,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공기는 올라가지 않아요. 공기는 하강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공기가 하강 더 내려와서 많아지니까 기압은 올라가겠죠. 해서 결과적으로 온도차에 의해서 기압차가 생겨요. 기억하세요. 온도차로 인하여 결국에 무엇이 생긴다? 기압 차가 생긴다. 온도가 차이 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고 기압차가 생깁니다. 해서 이것이 기본 바람의 발생 원리로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첫 번째 해륙풍의 원리를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산곡풍의 원리를 공부할 거고요. 세 번째 계절풍의 원리를 공부합니다. 해서 이 바람들을 공부하려면 이 발생 원리가 기본이에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네, 바람의 발생 원리는요, 온도차로 인하여 기압차가 생기면 공기의 이동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럼 첫 번째 바람, 주로 해안가에서, 해안지방에서 하루 동안에 낮과 밤을 주기로 해서 하루 동안 부는 바람을 해륙풍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지금 육지가 있고요. 바닷물이 출렁이고요. 지금 해가 저 높이 떠서 해님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럼 낮에는요, 육지가 바다보다 먼저 가열돼요. 빨리 가열돼요. 그럼 육지가 가열되면 육지 쪽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육지 쪽의 온도는 더 높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온도가 높아진 쪽은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상승하겠죠. 온도가 높아져서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다 올라가 버리니까 육지 쪽에 있는 이 아랫부분은 기압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지겠죠. 그럼 육지에 뭐가 형성되는 거죠? 육지 쪽이, 그렇죠,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다 쪽은 이 육지에 비하여 고기압이 형성되겠죠. 그럼 이렇게 육지와 바다 사이에 기압차가 생겼습니다. 기압차로 인해서 공기가 이동할 겁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가겠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이 바람을 우리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바다 해자를 써서 우리가 해풍이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네, 이제 밤이에요. 여기 지금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바닷물이 출렁이고요. 밤입니다. 해님이가 가버렸어요. 밤이에요. 밤이 되면은요, 육지는 빨리 냉각돼요. 육지가 빨리 냉각됩니다. 그러면 얘가 빨리 냉각되니까 바다가 육지에 비해서는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으면
바다 쪽에 있는 이 공기가 뭐가 일어날까요? 공기가 상승하겠죠? 그럼 공기가 상승하면 이 바다 위에 기압은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그렇다면 바다 쪽에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고요. 육지 쪽에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육지와 바다 사이에 이런 기압 차로 인하여 기압 차이를 느꼈습니다. 공기가 이동해야 돼요.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갑니다.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갑니다. 육지에서 불어와요. 네, 문육자, 육지. 이 바람을 우리는 육풍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해서 해풍이든 육풍이든 이 바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온도차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낮에는 육지가 가열돼서 육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 공기는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지표면 부근은 기압이 낮아져서 저기압이 돼요. 그에 반해 바다는 고기압이 돼요. 그러면 기압차가 생겼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해풍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밤에 육지는요, 바다보다 빨리 냉각돼요. 그래서 빨리 냉각돼요. 그러면 바다가 육지에 비해서는 온도가 더 높겠죠. 그럼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는 상승했죠. 그럼 기압은 낮아졌겠죠. 그럼 바다가 저기압이 되니까 그에 비해 육지가 고기압이 되겠죠.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육풍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하루 동안 해안 지방에서 부는 해륙풍입니다. 짠! 네, 두 번째는요, 산곡풍하고요. 남동계절풍, 북서계절풍, 계절풍을 함께 공부할 건데 일단 산곡풍은요. 이건 주로 산간지방입니다. 산간지방에서 하루를 주기로 해서 낮에는 밤에는 어떤 바람이 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산곡풍이니까 높이 솟아있는 산과 계곡을 따져야 돼요. 산 꼭대기와 계곡을 따져봤을 때 해가 비쳐요. 해님이가 비치는 낮입니다. 낮 같은 경우에 해가 비쳐요. 그러면 산이 더 먼저 가열될까요? 골짜기, 계곡이 먼저 가열될까요? 당연히 이쪽이 먼저 가열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가열되면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공기는 상승하겠죠. 그럼 기압은 낮아지겠죠. 그럼 산이 뭐가 되는 건가요? 저기압이 되겠죠. 그럼 그에 비하여 계곡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고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기압차를 느껴서 공기가 이동하겠죠. 해서 이런 바람은 계곡에서 부는 바람, 계곡에서 부는 바람, 우리가 곡풍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낮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밤이 됐습니다. 밤이에요, 밤. 밤 같은 경우는요. 누가 먼저 냉각될까요? 해가 싹 사라지게 되면 똑같아요. 지금 해님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가열됐던 부분이 또 먼저 냉각돼요. 그러면 그나마 산에 비하여 계곡은 온도가 어떨까요? 높겠죠? 그러면 공기는 상승하겠죠? 그럼 기압은 낮아지겠죠? 그럼 이번에는 계곡 쪽이 뭐가 돼요? 저기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산 쪽이 고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밤 같은 경우는요. 고에서 저기압으로 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겠죠. 이런 바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산풍이라고 합니다. 해서 아까 해륙풍 같은 경우 낮에는 해풍이 불었고요. 바다에서 불었고요. 밤에는요. 육풍이 불었고요. 반면에 산곡풍 같은 경우는요. 낮에는요. 곡풍이 불었고요. 밤에는요. 산풍이 불었고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세 번째. 계절풍입니다. 계절풍은요.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남동계절풍, 겨울에는 북서계절풍. 하여 이것은요, 얘네 둘은 하루가 주기였지만 얘네는요, 1년을 주기로 합니다. 해서 여름은 남동, 겨울은 북서 계절풍이 돼요. 그럼 보세요 한번. 이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 여름 같은 경우 봅시다. 선생님의 여름이요. 여름은요, 햇빛 쨍쨍,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쪽 저쪽에 대륙이 있고요. 이쪽은 태평양 바다가 있어요. 누가 먼저 가열될까요? 여름에는 육지, 여기 이쪽 부분 대륙 쪽이 먼저 가열되겠죠. 그럼 여기가 가열됩니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공기는 상승합니다.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형성되나요? 네,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바다, 태평양 저 멀리 쪽이 고기압이 형성되겠죠. 그럼 기압차에 의해서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겠죠. 그런데 방위표로 봤을 때 동, 서, 남, 북, 남동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 여름에 부는 바람을 우리가 남동 계절풍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겨울을 한번 따져볼게요. 겨울은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겨울. 겨울은요, 여름에 비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번에 먼저 가열됐던 대륙 쪽이 먼저 냉각되겠죠. 그럼 이쪽이 냉각됩니다. 그럼 먼저 냉각되니까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다 쪽이 더 온도가 높겠죠. 그럼 공기 상승하겠죠. 그럼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럼 요번에 겨울은요, 바다 쪽이 저기압이 돼요. 그럼 대륙 쪽이 고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고기압, 저기압, 기압차를 느껴서 바람이 불어요. 이건 겨울에 부는 바람이에요. 여긴 겨울. 그래서 겨울에 불어오는 방향을 보면 동, 서, 남, 북, 북서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 겨울은 북서 계절풍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판서가 좀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바람의 종류와 바람의 발생 원리에 맞춰서 해륙풍, 상곡풍, 계절풍을 공부해 봤어요. 얘네는 하루를 주기로 해서, 얘네는 1년을 주기로 해서 알아본 바람이었습니다. 짠!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학습 내용이었고요. 새로운 것도 아마 많이 배웠고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요, 동영상을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영상 들으면서 꼭 복습하셔야 합니다. 네, 잘 공부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통하여 문제 풀면서 학습 이해도 확인해 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입니다.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을 두 글자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기압입니다. 다 같이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기압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이다.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두 번째. 지표면이 가열되는 곳에서는 지표면이 가열됐대요. 그럼 온도가 높아요. 공기는 상승하니까 기압은 낮아지고 지표면이 냉각되는 곳은요. 네, 지표면이 냉각, 온도가 하강합니다. 그럼 공기가 상승하지 않아요. 공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온도가 내려가서 공기가 하강하니까 기압은 높아지며 이때 바람은요, 기압이 그렇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붑니다. 됐나요? 그럼 가로 선택한 거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지표면이 가열되는 곳에서는 기압이 낮아지고 지표면이 냉각되는 곳에서는 기압이 높아지며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 통과. 네, 스스로 확인하기 세 번째입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에서는 1년을 주기로 해서 바람이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이 부는데요. 여름철과 겨울철에 부는 계절풍의 방향을 설명해 봅시다. 요거 계절풍 얘기인데요. 네,
판서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지금부터 대륙하고 해양이 붙어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의 여름과 겨울에 부는 계절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륙과 해안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요, 대륙이 이쪽에 있고요, 태평양 같은 바다, 해양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여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름 같은 경우는요, 대륙이 먼저 빨리 가열돼요. 대륙 쪽이 해양에 비해서 먼저 빨리 가열됩니다. 그러면 대륙이 가열됐어요? 온도가 어떨까요? 온도가 높겠죠? 그럼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기가 상승하겠죠? 이 대륙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상승해요. 그러면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기압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대륙 쪽이 저기압이 형성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해양 쪽은 저거의 반대예요. 얘가 빨리 가열돼서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고요. 공기가 상승한다면 여기는 공기가 하강할 거고요. 기압이 낮아집니다. 공기 다 올라가서 기압이 낮아졌어요. 그럼 많아요? 여기는 공기가 많아요.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에요. 그럼 기압 차에 의해서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일반적으로 방위표를 봤을 때 방위표에서 동, 서, 남, 북 그러면 남동 쪽에서 불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남동 계절풍. 그리고 또 하나 살짝 언급할까요? 남동 계절풍의 특징은 어떨까요? 태평양 같은 커다란 해양, 바다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바람 속은 약간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그렇죠? 습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와요. 적도 쪽에서 오니까 기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해서 여름에 부는 남동 계절풍의 특징은요. 기온이 높고 습한 바람이 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요. 겨울을 한번 해볼게요. 겨울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대륙이 또 해양보다 빨리 냉각돼요. 여기가 먼저 대륙이가요. 먼저 냉각돼요. 더 빨리 차가워져요. 그러면 바다 쪽, 해양 쪽이 어떨까요? 여기가 온도가 더 높겠죠? 대륙에 비해서. 그러면 공기는 상승하겠죠? 그럼 기압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해양 쪽이 저기압이 형성되겠죠? 그럼 저기 대륙 쪽이 고기압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기압차가 생겼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겠죠. 그러면 역시 방위표를 봤을 때 동, 서, 남, 북, 북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 겨울에 부는 바람을 우리가 노란색이었죠, 선생님이? 네, 북서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 더 첨가시켜 볼까요? 북서계절풍. 저쪽 대륙에서 불어와요. 공기가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바다 건너오는 애에 비해서 건조하겠죠? 그 다음 위쪽 고위도 쪽에서 옵니다. 공기의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이해되셨나요? 해서 스스로 확인하기 세 번째 답을 선생님이 판서로 한번 해봤고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매우 수고하셨고요. 오늘 공부한 2페이지에 알록달록 형광색 펜 팡팡팡팡 요점 정리 요약하셔서 사진 첨부하여 과학 과제 제출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용이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 덕분에 빈 교실이긴 한데 정말 재미나게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챕터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